박사 주변에 박사들 계시죠? 저도 제 주변에 박사님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8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은 제가 볼 때 제가 잘 모르지만 승속을 초월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공부만 끊임없이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동국대 강의 전담 교수, 능인대학원 대학교 교수 역임하시고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교 교수, 승가학부 학부장 및 동국대 특임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월정사 교무국장, 수행원장, 사단법인 인문학과 명상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이사장 겸 회장,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부회장, 동국대 교책연구기관 성교율 실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가 너무 많으셔서 이거는 여러분 따로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상도 너무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건 따로 정리해서 드리고 2020년에 무봉 성우 대율사, 우리나라 최고의 율사 큰 스님께 율맥을 전수 받으셨고 2022년에는 무비 큰 스님 아시죠? 여천 무비 큰 스님. 저희들도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는데 문안드리러 가는데 대강백계 강맥을 또 전수 받으셨고 23년도에는 중봉 성파 종정 큰 스님한테 선맥을 전수 받았습니다. 경율론 삼장 법사입니다. 자, 현재는 월정사를 중심으로 울산의 영평선원, 또 대전의 문수선원, 또 서울문화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BBS, BTN 등 불교 방송 기관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불교의 본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5년간 스님의 강의를 TV나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동지죠? 예. 동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동지뿐만 아니고 백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떨려서 사실 사회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에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내 파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혼란스럽더라도 그러려니 신공으로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 그 동지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떤 특정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시기가 쉬운 분은 아니죠. 네. 근데 우리 주지스님, 주지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정자 행자 우리 주지스님께서 또 자연스님과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행스님은 그러니까 방편으로 부경대학교 아시죠? 네. 부경대학교에서 또 대학원에서 풍수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장기간 도강을 하면서 풍수 공부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스승님이십니다. 자, 스승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초청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제가 2절에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와봤고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울산 쪽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월정사까지 가게 되는 진짜 눈물 없이는 또 들을 수 없는 끝에까지 갔다. 진짜 끝에까지. 그렇게 해서 2007년, 2008년부터 제가 월정사 쪽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월정사 스님들이 포교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 잘 안 했거든. 근데 이렇게 이런 좋은 데를 만든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큰 절보다 이게 굉장히 고생한 절이에요. 이거 해본 사람은 이게 견적이 나오는 거고
언뜻 보기에 이렇게 큰 절이고, 뭐, 국가적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번듯하게 잘 지은 데가 좋죠.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넓고, 훨씬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생각보다,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큰 절들을 이렇게 제가 가보면, 본사나 이런 데 가보면, 예전식으로 말하면 딱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법당은 좋은데 부처님이 없구나. 이렇게. 거기서 부처님은 신도예요, 사실은. 불상을 얼마나 잘 모셨느냐, 스님들이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도가 없으면 사실은 뭐, 불교가 존립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등 달아놓은 거 보소. 이거, 야, 이거, 월정사보다 더 많은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절을 운영할수록,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왜 스님들이 큰 절에 살려고 하느냐? 큰 절이 편합니다. 체계가 일종의 약간 대기업 느낌이고, 이런 작은 절은 그냥 24시간 약간 대기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거 있다니까.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사람들이 오고 전화도 오고 그리고 그거를 상대 안 해주면 또 삐져서 갑니다. 삐져서 갑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사실 나는 잠깐이지만 그걸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상담원 연결 이러면 꼭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 기계음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으면 그런 멘트가 기본적으로 녹음이 돼 있겠나 싶어요. 근데 스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 진짜 연세 드신 분 중에 환자 많습니다. 환자 많습니다. 이게 아니 뭐 저는 전화를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관계없는 걸 1시간씩 얘기합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재규정해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냥 나라도 우리나라, 우주도 집인 거예요. 집, 집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저씨, 아줌마, 삼촌 관계이고 이모가 서빙을 하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이게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는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개에 의지해야 되는 개를 지팡이 삼아 살아야 되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제2외국어로 개나 고양이 언어 하나씩 배워야 된다. 지금 시절이 그렇게 돼버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언어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섞여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밥 먹었나가 인사입니다. 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네가 뭔데?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서로 먹었는지 제일 이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충격받는 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런 거. 그거 우리는 그냥 쓰는 용어인데 그거 무지하게 신뢰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너 왜 이렇게 상했어? 뭐 이런 거 굉장한 신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친할수록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몸 터치를 많이 합니다. 서로 몸을 많이 이렇게 만지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화장실 갈 때 팔짱 끼고 가는 문화가 있고 남자들은 툭툭 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이렇게 친하면 욕하면서 치는 문화가 있어요. 툭툭.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에 기반을 한 문화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깨져가면서 누구에게 얘기할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종교단체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연세 드신 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일찍 죽을 자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 나서도 됩니다. 근데 안 죽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남은 30년, 40년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까지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좀 해드렸고, 자주 찾아도 뵙고, 뭐 이랬던 시절이고,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는 여러분도 뭐 기대는 안 하실 거예요. 자기가 뭐 만들었는데 그 정도를 모르겠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어떤 제품인지 대충은 알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효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문화 패턴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유, 절에서 동체 하나 올리면서 자기 얘기를 1시간을 한다니까. 야, 3만 원, 5만 원짜리 동치기도 하나 봤는데 1시간이 걸려. 자기 자식 얘기를. 동치랑 관계도 없어. 그럼 몇 개나 받아 먹겠냐?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얼마나 할 곳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연민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떠한 또 다른 구조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신행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 봉창기도도 그렇고 기도 모임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부처님 보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서로 인연들을 좀 맺어가게 비슷한 정도의 사람들을 맺어가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그래야 뭔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그리고 개발 독재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게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잘 살아보세만 가지고 했는데 입합의 고깃국 진짜 그걸로 입합의 고깃국이 왔는데 막상 먹어보니 또 다른 게 있더라. 물론 뭐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70년대 중반까지 시골에 있었어요. 제 기억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때 보릿고개 겪으신 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문화가 남아 있어서 떨어진 거는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뭐 무방하다라고 하는 전통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떨어진 걸 먹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씹던 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가족이 씹던 껌을 씹는다라고 하던 이런 거지 같은 시절. 야, 사탕을 돌려서 먹었던 거를 내가 봤다니까. 사탕을 빨고 이걸 빼서 이렇게 너 한 번만 먹어봐. 너 한 번 먹어봐. 야, 그 마을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사탕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자연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막 비석치기, 공기, 땅 따먹기, 자치기, 뭐 물건이 따로 없어. 그냥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버리고 가요. 되게 재밌어. 그런데 돈 주고 사는 게 이제 생기면서 이제 차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만 해도 평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짱돌 좀 잘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힘들었죠.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못 삽니다. 제가 사실 오늘 조금 늦게 온 게 제가 내일 모레 인도 가거든요. 23일 날 인도 가는데 저는 오늘부터 인도 출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떠돌다가 인도로 가게 돼서 가방 싸느라고 사실은 가방을 어제 저녁부터 싸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짐이 없어요. 짐이 없는데 가방을 또 누가 하나 얻어줬는데 너무 큰 걸 해가지고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방이 놀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도 넣어야겠다. 그래서 막 향도 넣고 막 별로 걸 다 넣었어요. 그러다 늦어졌죠. 자, 그래서 그 인도 가는데 인도 가면 진짜 그 약간 70년대, 80년대 느낌 시골로 가면 그래요. 그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보다. 그 여러분들이 향수에 향수. 옛날에 그런 것들이 그립고 아랫목에 발 넣고 그 다음에 밥도 거기다가 넣고 진짜 무지하게 뜨거워. 원노 밥이.
어,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입합의 고깃국이 다 해결됐고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보살님들 모시고 가면 중국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고기하고 생선이 오히려 남아요. 잘 안 먹어. 그거를 몸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서 잘 안 먹어. 거꾸로. 예전에는 그거 먹으려고. 나 진짜 그런 거 기억나거든. 월급날이나 돼야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는데 그것도 이 제정신 아닌 나라에서 신문지로 싸줘요. 그럼 신문지를 뜯으면 고기에 인쇄가 돼 있네. 되게 재밌어. 그때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한 문제인 거야. 그때는 활자 인쇄고 그 다음에 그 진짜 기름 인쇄였기 때문에 거기에 묻잖아. 이렇게 하면 판박이 이렇게 하듯이. 아니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그나마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소고기는 진짜 힘들게 먹은 거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말은 소고기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묵국이었다. 소고기국의 정체는 묵국이었다. 그리고 그 소고기가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집안에 2명에서 3명이다. 아버지, 장남, 막내입니다. 중간 아들이나 딸들은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봤다니까. 맛있냐를 합니다. 그 차등을 당하고 있는데 같은 식탁에서 그 차등을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내는 또 이게 지랄의 버릇이 있잖아. 제가 막내여서 사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성격이 이상한 건 아니고 갑상선 때문에 그렇대. 내 탓이 아니야. 갑상선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 그런데 그때 보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같은 자녀인데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적어도.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진짜 추저먹어 가르쳤었거든요. 콩 한 쪽도 갈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엄마가 줄 때는 고기는 전부 아버지, 장남, 막내야. 그리고 중간은 없어. 여러분들은 아마 못 먹었을 걸 아예. 그냥 무나 이게 고깃국이려니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야. 고깃국. 기름만 떠 있어. 기름만. 그때 나는 참 재밌는 게 그때 그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맛있냐를 하는 게 너무 아니 자기한테도 권리가 있는데 자기는 권리를 이미 포기한 거야. 그래서 맛있냐? 동생이 먹고 있는데 맛있냐? 야, 그러던 시절에서 지금은 고기를 잘 안 먹는 시절까지 온 거예요. 뭐 계란도 무슨 방목해서 키운 계란을 먹는다는 둥 무슨 옛날에는 그 계란 훔쳐 먹을까봐 도시락 반찬 그 밥 밑에다 깔고 이렇게 그것도 장남이나 아들 도시락에는 들어가고 딸 도시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뒤집어 보고 슬퍼했던 그런 문화도 있었어. 참. 그렇게 여러분들 컸지만 멀쩡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죽어요. 내가 보기에는 쉽게 안 죽어. 건강하죠? 아토피가 어딨어. 지저분해서 아토피 걸렸으면 여러분 아토피 다 걸렸어요. 그런 진짜 그지 같은 상황에서 지금은 좋아졌지만 실제로 행복 만족도는 우리가 놀랍게도 북한보다 떨어져요. 북한은 다 못 살고 평등하게 못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때 동생한테 맛있냐를 하면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동생은 의련히 먹는 거야. 왜? 막내니까. 나도 딸인데 나도 주워온 거 아닌데 왜 나는 못 먹나? 이런 생각 안 했어. 그리고 부모도 그냥 차등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야, 참.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돈이 능사는 아니더라.
돈이 능사는 아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연세가 드시면 쓰고 죽는 게 내 거요. 자, 이게 나이 들면 두려워서 잘 못 써. 근데 쓴 것만 내 거야. 놔둔 거는 결국 누구 좋은 일 시켜. 쓰고 죽는 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더라. 그래서 일단 쓰는 게 최고고, 그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꼭 절약해가지고 뭘 할 거다. 아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려면, 조금은 써야 된다. 안 쓰면 고독해져요. 고독해져.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권한을 갖고 있든지, 돈을 갖고 있든지. 아니, 그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누가 센가를 보고 싶으면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있는 사람이 센 거예요. 그리고 재정권 있는 사람이 센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아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도 필요 없어. 거기 주무관청만 하더라도 장관이 잘 봐달라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그런 건 가서 얘기해야 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내가 힘이 있든지 약간 풀든지, 약간 풀든지.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때워야 돼. 솔선수범을 하고, 진짜라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로 빠져 있으면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너무 쓸쓸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단기간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 같이 뛰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유지도 못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들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대하고 여러분 바로 윗세대 어른들이 진짜 죽자고 한 겁니다. 그건 물론 여기서 몇 분은 안 뛴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대체로 그 시절에는 그렇게 뛰었어요. 노동 강도도 굉장히 높고 12시간 일하는데 10시간 일하는데 이런데 지천이었고 8시간 이런 거는 꿀이었습니다. 꿀. 8시간 일하는 게 일이냐? 아니야. 진짜. 그런 식으로 되던 시절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갑자기 인생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거 있어요. 덕필고 필요인이라. 덕은 외롭지 않대. 그래서 분명히 이웃이 있대. 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파워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힘 있는 사람이 따뜻하게 대하면 최고예요. 그리고 덕이 없으면 돈도 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필요인, 분명히 이웃이 있어요. 주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런 문제들에서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젊은 건 좋아하고 나이 든 건 싫어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자신을 낮춰야 돼. 눈높이를 조금 낮춰주셔야 돼.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대우받듯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복이 많은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제가 향 피우고 다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성지순례 다니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이 없어서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참 힘들어. 우리 스님이, 내가 박사 8개 했다 그러잖아. 얼마나 쓰는 놈이 없으면 공부를 하고 있겠냐. 내가 그 얘기 하잖아. 다산이 책 쓰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책을 쓰고 공부를 하겠어? 써주는 놈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 하고 있는 거 시간 남으니까, 십자수 놓듯이,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그거 하고 있어. 다산은 율곡같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율곡같이 되고 싶었던 사람. 근데 정조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강진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책이나 쓰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신세 한탄을 해요. 추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약간 신세 한탄하고 글에 미쳐서 결국은 그러니까 예술로 넘어가는 거지. 공부 굉장히 천재입니다. 추사가 굉장한 천재예요. 그래서 다산은 심지가 굳으니까 책이라도 썼지. 근데 다산이나 추사가 원했던 건 율곡같이 되는 거였었어요. 세상을 바꾸고 경세. 내가 뜻하는 것들을 세상에서 구현해보고 싶은 거야. 그런 기회 없었죠. 그래서 저도 율곡 같은 사람이길 나도 율곡이 되고 싶었어. 학교 다닌 게 슬픈 거예요. 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송해가 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자꾸 이걸 찡찡거렸더니 그래도 요번에 월정사에서 말살을 하나 줬습니다. 얘따 먹어라 이러면서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초하루인데 안 오세요 이랬는데 여기 날 잡아놨는데요. 초하루인데 주지 스님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지. 야, 그 전에 다 잡아놓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게 최고예요. 복이 있는 게 최고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이재룡 회장님 능력 있죠. 하지만 첫째 능력은 아버지를 잘 듣는 아버지를 잘 듣는 그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능력이야. 저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이재룡 회장님이 청문회인가 뭐 한번 국회에 불려 나갔을 때 그때 나 그 얘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왜 돈을 줬느냐? 쉽게 말해서 뭐 미르재단 이런 데 돈을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여자가 화내는 거 처음 봤다. 여자가 화내는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재룡 회장님한테는 아무도 화를 낸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10만 원짜리 등키고도 이름 없다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자가 화내는 경우가 없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재룡 회장님한테 누가 이렇게 막 대거리 하면서 화를 냈겠어. 그래서 그런 거를 당해보니까 쪼리 가지고 냈대. 우리는 절대 안 쪼리는데 그런데 화를 내면 더 크게 화를 내서 초장에 잡아야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정신으로 살아야지. 근데 만수로 이런 분 봐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 뭐 한 분입니까? 아버지 잘 둔 분.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최고라니까. 복 있는 사람이 최고라니까. 여러분도 한 인물 하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연예인이 못 되고 이렇게 사시는지 아세요? 복이 없어서 길거리 캐스팅을 못 당한 거야. 되긴 돼. 내가 봤을 때 되긴 되는데 그 연예 기획사 사장을 못 만난 거지. 지금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다 이렇게 걸그룹하고 블랙핑크 이런 애들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복이 있어야 돼. 복이. 복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복이 있으면 신간이 편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순신 장군 같이 되는 게 얼마나 나라가 어려울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해서 국가를 어떻게 보면 수호하고 지켜줬잖아.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없는 게 더 대단하다. 무슨 뜻이냐면 조선이 부강해서 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일본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게 최고인 거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라가 톱질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켜냈어요. 야, 너덜너덜하다. 지켜내도 너무너무 힘들어, 국민들은. 아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저런 우크라이나 내가 저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젤렌스키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국가 수반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굴욕을 자기가 감내하든 전쟁이 안 나게 막아야 되는 사람이지, 전쟁을 일으켜 놓고 뭐 자기가 당위성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릎 꿇고 가서 빌든 뭘 하든 전쟁이 시작부터 안 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책무야. 왜? 전쟁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는 괜찮아요. 지는 괜찮아. 젤렌스키는 지는 괜찮아. 전쟁이 나도. 왜? 어느 나라든 최상의 몇 프로하고 최하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만 절단이 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당위성이 있어요. 나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야, 전쟁 날 것 같으면 나토를 포기해야지. 국민을 살리는 게 위정자의 가장 큰 도덕적 의무인데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훌륭하지만 없는 것만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다면 임진왜란이 아예 발생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는 분은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비방을 많이 찾을수록 뭔가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재미는 있다. 극복하면 재미는 있는데 지나고 나면 추억이 돼. 이게 당했을 때는 보통 일 아니다. 그리고 삐끗하면 인생 진짜 골로 간다. 인생 골로 가. 복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월정사에서 교무를 하기 때문에 행자들을 가르칠 때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3일 수심은 천재 보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탐물은 일조징이라 100년 동안 아끼고 탐한 것들 꼭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죽을 때는 어차피 가족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다음에 내 몸도 놓고 가는 거예요. 내 몸도 가장 이렇게 열심히 잘 관리하시잖아. 그렇지 않아? 그런 것도 다 일초진이야. 요즘은 뭐 가족의 범주가 커가지고 개심상도 합니다. 개심상. 개 치매 간병도 하고, 개심상이 뭐냐면 개 죽고 나서 이렇게 심상 3년 이렇게. 지금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개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저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뭐 환승연애 다른 개를 키우든지. 그랬더니 또 이게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북이 키우라고. 너보다 오래 사는 거 키워. 거북이 키워, 거북이. 아니면 돌 키워, 돌. 반려돌 있더라. 요즘 진짜 있어, 진짜 있어. 돌 키워, 돌. 야, 그거 몇 억 년 산다. 몇 억 년 살아. 네가 죽으면 돌이 슬퍼할 거야. 표충사 비석처럼 돌이 땀 흘린다. 그래서 자기가 공덕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살았을 때도 덕스럽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락하게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그 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인생 거지 같고, 참 출가를 해보니까 뭐 도와주는 놈 하나 없고, 참 진짜. 그러니까 학교나 댕기고 있고, 놀면 뭐하니? 학교나 댕기지. 책을 우리 스님이 많이 썼다 그러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책 썼어. 진짜. 내가 진짜 인생이 떴어 봐라. 책 쓰겠나? 책 쓸 시간이 어딨냐? 책밖에 못 쓰지. 인생이 거지 같으니.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인스턴트 마일리지라도 빨리 전생에 잘 해놨으면 내가 금생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현재 지금 받는 걸 보고, 네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하는 걸 봐라.
그리고 지금 해가지고 다음 생에 받으면 지금 이번 생은 꽝이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복권은 즉석 복권이 좋고 라면은 컵라면이 좋더라. 끓일 시간이 없다. 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뭘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좋은 기도처나 부처님 계신데 찾아다니면서 계속 향 피고 돈 넣고 향 피고 돈 넣고 향 피고 돈 넣고 뭐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조금씩 펴요. 조금씩 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재수 없는 나무 밑에 비 피하러 들어갔다가 벼락 맞고, 아무리 등나무로 태어나서 등나무를 감잖아. 대나무 밭에 있으면 하늘을 오른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같이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분 옆에서 향 키고 돈 넣고 향 키고 돈 넣고 이렇게 계속 하면 마치 자성 옆에 있는 쇠붙이가 좀 오래 붙어 있으면 자성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듯이. 내 거는 지금 모자르니까, 내 건 됐고, 일단 이렇게 문대서 최대한 어떻게 해보자. 그게 제 판단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니까 바뀌어. 근데 문제는 너무 느려. 그래서 이렇게 올라는 가는데 죽는 속도가 더 빨라. 내가 지금, 올라가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뭘 할 자리가 되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찍 시작해놨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늦었다라고 말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다음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티켓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티켓은 내가 C석을 샀는데 다음에는 좋은 S석으로 S석이 되면 인생이 편하다. 편한 데서 시작하는 거야. 절대 평등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이념적인 거나 이렇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절대 평등하지 않아. 똑같이 공부를 해봐라. 우리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한지 알아? 아니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그쪽에 자질이 없어서. 나는 다른 쪽에 자질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다 평등하지 않아. 외모만 평등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성격도 그렇고요. 어떤 성격은 같이 내가 성격이 별로 지랄 같다고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내가 한 10년만 일찍 왔습니다. 사람 됐어. 나 때문에 코로나 왔지. 내가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부처님한테 자꾸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러면 얘 딱 코로나. 코로나가 오니까 내가 신라면이었는데 불닭볶음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진라면 순한 맛이 됐어. 그전에는 내가 압도적인 매운맛이었거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랬는데 코로나에 한번 그 뒤부터는 불닭볶음면만 있는 게 아니고 핵불닭볶음면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센 놈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겸손하고 큰 스님들 법문 봐봐. 큰 스님들 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육받는 거? 재미없게 법문하는 거 교육받아. 그거 이렇게 차부르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상자가 큰 스님 법문하실 때 죽 비치고 앞에서 줘라. 자세히 보면 되게 웃겨. 그래서 너무 좋다 싶으면 갑자기 나무아미탑으로 합니다. 뜬금없이. 약간 황당한데 이거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해.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말하는 거 굉장히 싼만이고 저속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급지지 않다. 이런데, 지금 고급진 거 다 무너졌죠. 세상이 바뀌었어. 고급져서 좋겠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왜? 졸린 거보다 나으니까. 고급지고 졸린들 뭐 하노?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뭐 하노? 철야 한번 하고 나서 먹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시절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복을 많이 닫고 그 다음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굉장히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생에도 인생 피곤해져. 그래서 부처님과 가까이 하고 사실 이렇게 가까운 데 절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절들의 특징이 다 이렇게 또 어디 산간 벽지에 원래는 도시에 있었어요, 절이. 예, 근데 숭유업 볼 때 다 쓸려 나가서 다 파여서 그렇게 된 거고. 교회는 도시에 많던데요. 교회는 일제 강점기 끝나고 일본의 재산들 그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 가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재산들을 미군정이 관리하게 됐어요. 일본을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안에 있었던 신사, 그 다음에 뭐 일본 시설들을 이놈들이 교회로 줘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뭘 줬냐면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권한을 줬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거 그 부활절 계란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분유 도대체 얼마나 오래돼야 그놈의 돌 같은 분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돌 분유. 도대체 유통기한이 한 10년은 지나야 그렇게 되나? 거의 화석같이 된, 여러분 깨먹어 보셨잖아. 그거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거 먹고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 미국 놈들의 획책이야. 그때 그 미국 놈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가 됐을 건데 그때 우리가 그 유통기한 지난 부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상당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도시 쪽에서 좀 급성장하게 된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요즘은 좀 가까운 거예요. 예전처럼 뭐 막 걸어 다니는 시절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깝게 좋은 스님을 만난 것도 인연이고, 그리고 혼자서 뭐 집에서 뭘 어떻게 해봐야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안 할 줄 알았지? 동지 5분이면 한다. 5분이면 해. 동지 이런 거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제가 세시풍속 뭐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국세시기, 열왕세시기, 그 다음에 주작아래 이런 데 보면 동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근데 동지는 음기가 가장 충만한 날이 동지예요. 그래서 밤이 제일 길고 동지부터 이렇게 이제 양기가 올라오기 시작해. 낮이 좀씩 길어지는 거예요. 하지 때부터 음기가 길어지고. 아니 맞잖아요. 동지 반대가 하지니까. 예. 동지는 달로 얘기하면 초승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점쟁이가 백제하고 신라가 그때 박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요. 박터지게 싸울 때 점을 봤더니 백제에서 점을 봤대. 그랬더니 백제는 만월과 같고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신월 초승달과 같다.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러니까 의자왕이 되게 좋아했대. 백제가 신라를 겸병하겠다. 먹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신라가 듣고 나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 만월은 깎여 나갈 일만 있고 신월은 쉽게 말해 초승달은 커질 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반전된다. 의자왕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라가 한참 이렇게 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 그랬었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왜 하지가 양기가 충만한데 하지를 기리지 않고 동지를 기리느냐. 요때부터 샥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지금 애를 임신한 거랑 같은 거야. 그럼 그거를 조금만 잘 이러면 그러니까 자 봐봐.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제가 그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처음 아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태교나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태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가 생길 때, 임신될 때, 그 전에 기도를 해서 조금만 괜찮은 게 수정이 되면 상태 안 좋은 걸 수정시켜 놓고 고치는 것보다 이게 굉장히 재밌다. 생각을 해봐. 그게 보통 과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난자는 하나고 정자가 1억에서 3억이에요. 그 안에 율곡같이 머리 좋은 놈도 있고 상태가 삐리한 놈도 있고 3억이면요 확률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인데 그냥 생각을 해봐. 무지하게 많은 거야. 거기서 똘똘한 애 하나만 딱 걸리잖아? AS를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AS를 받으면 됩니다. 신사임당이 한 최고로 잘한 일 뭐냐? 율곡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율곡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엄마를 5만 원에 꽂아줬어요.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맹자 어머니하고 신사임당은 사실은 구라예요. 그게 뭐 현모양처의 대명사 구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하고 달라. 제가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내가 율곡 갖고도 학회 논문도 쓰고 그랬었어. 성대 다닐 때.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근데 아들을 잘 낳으니까 이게 다 씻겨 내려가는 거야. 조선에서 아들 잘 낳은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신사임당이고 하나는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가 왕궁에서 죽인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 연쇄살인마가 돼.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갖고 사람을 죽인 뒤에 눈이 돌아와요. 그래서 100명 이상을 죽여. 그런데 사도세자가 비운의 왕세자 아버지의 억압 속에서 정조가 다 세탁해 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또라이예요를 그걸 세탁하기 위해서 정조가 무지하게 노력을 해.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꼭 부모가 자식을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 그때 이렇게 3억대 1에서 좋은 거 하나만 딱 걸리면 던져놔도 돼. 던져놔도 알아서 다 한다. 그렇지 않을까? 그게 박간 장반한테 분명히 있었다니까. 그 확률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걸리고 이게 걸렸나요? 기도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이게 임신하기 전에 기도해라. 생기고 난 뒤에 바꾼들 그게 물론 나무가 싹이 날 때 이렇게 분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틀고 저렇게 하면 잘 틀어지거든. 나중에는 도끼로 찍어도 이게 잘 안 틀어져요.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새로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고 시작에서 진짜 미비할 때 그게 요놈하고 수정하고 저놈하고 수정하고 야 진짜 한 끗 차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그냥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과학적으로. 근데 왜 하필 내 거는 꽝이 걸렸을까요? 그때 1등이 걸릴 수도 있잖아. 로또는 확률이 다 똑같아요. 1등이나 꼴등이나 다 똑같아 진짜. 100만 명이 사면 100만 분의 1이야. 확률이 똑같은 확률이야. 근데 왜 내 건 꽝인가요? 거기서는 조금만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대박이지. 그게 동지의 의미예요. 새로 시작할 때 양기가 새로 시작해서 올라올 때 요때 기도를 하면 작은 힘으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값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게 동지예요. 저 시계 봐봐. 12시 5분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더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게 밥입니다. 밥과는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올리고, 그래서 제 요지는 그거예요. 이렇게 가까운데 좋은 도량, 여러분이 볼 때에는 뭐 범어사나 이런 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략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여.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땀과 어떻게 보면 행동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통적으로 있던 절과 대비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깝게 와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행복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지 때 작은 힘으로도 주작 아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때 시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첫 시작이니까. 첫 시작이니까. 그래서 동지 때 팥죽도 먹고, 팥죽은 안에 나쁜 부정을 털어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팥죽을 주변에도 이렇게 집 주변에도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그걸 결계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꼭 그런 거 하면 나쁜 게 다 사라지나요? 아니, 조금 줄어들지.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코로나가 다 걸려? 독감이 유행한다고 독감이 다 걸려? 옆에 있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려. 그렇게 살짝만 피해가면 돼.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이런 기도나 뭐 팥죽 먹고, 야, 팥이 다 그런 걸 해결하면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대표는 대박 나지. 그런 거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동지도 기도도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오셔서 팥죽도 드시고,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비방이 있습니다. 조조한테서 영감을 얻은 조조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문에 동지 시에 여러분 대문에 임금왕자를 씁니다. 팥죽. 요의 방식이 원래 2000년도 더 된 방식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 그 후보 나왔을 때 그 손바닥에 쓰고 나와가지고 그 양반도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래서 약간 오염되긴 했는데, 그런 룰이 있어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조조 기록에서 내가 그걸 봤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단팥죽 된 걸로 쓰지 말고 약간 물 타서 써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남아요. 자국이 너무 세게 남으면 약간 쪽팔려.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왜냐면 택배 직원도 와야 되고 쿠팡도 와야 되고 이러는데 전에 입춘대기를 멋있게 써줘가지고 우리가 월정사 금강경 봉창기도서 나눠줬었는데, 여기도 스님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셔요. 제가 그거 주사로 우리는 인쇄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는 단가가 되게 나가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사까지는 그냥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 입춘대기를 만드는 데만 2천만 원 넘게 들어. 아니야. 그거 되게 비싼 걸로 만들거든. 가루로 뿌리는 거야. 주사가루로. 주사로 원래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해묵스님 글씨를 잘 써요. 그래서 이거 붙여놓으라 그랬더니 자꾸 점집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접어서 붙이기.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번에 또 2년이 되면 뵙고, 2년 안 되면 말고, 우리가 그렇게 지중한 2년이었으면 벌써 바꿨지.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뵐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스님 잘 모시고 기도 열심히 봉행해서 남은 인생이 행복하시고 가족도 다 부처님과 비로 뜻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더욱더 좋은 복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해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